사상 초유의 내란숙의 대행이라는 타이틀을 붙어도 최상목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어가면서 윤석열 하나 방탄하겠다고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러니 언젠가는 사고가 터질 줄 알았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어쩔 수 없는 정당한 계엄이었다고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내란이 전부 계획된 것이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란 공범들은 서로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고 내란 공범들까지 싹 다 잡아서 처벌할 일만 남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서구 장관 대행님, 네. 1월 3일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죠? 네네네. 네. 12월 3일. 12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죠? 네네. 그럼 10월 10시 23분부터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검색해 봤음 직한 단어가 뭐 같아요? 그때부터는 뭐 계엄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계엄령, 검색. 예. 계엄 선포 뭐 이런 거겠죠? 네네. 근데 많은 국민들은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아마 그때쯤부터 뭐 계엄에 관한 검색을 막 해봤을 겁니다. 근데 2시간 전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예산 이런 것을 검색해봤다면 2시간 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검색을 해봤겠죠?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아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갑자기 10시 23분 전에 8시 20분경에 비상계엄, 계엄령, 국회 예산 이런 걸 검색해봤다면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죠? 이유는 물론 다를 수 가정법이긴 있다고 한데 생각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비상계엄 머릿속에 생각도 없는데 막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예산 뭐 이런 걸 검색해 봤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을 일반적으로든 이반적으로든 삼반적으로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 예.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 자, 그런데 12월 3일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 2시간 전쯤 8시 20분쯤에 비상계엄, 계엄 선포, 국회 예산 이런 걸 막 검색해 본 사람이 있어요. 챗 GTP에.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에요. 이 두 사람은 10시 23분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인 8시 20분에 이미 챗 GTP에 비상계엄에 관련된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예산 이런 것을 챗 GTP에 검색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 사람들 구속영장 신청서에 여기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어제부터 오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 이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를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알았다는 거예요.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냐면 포렌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포렌식이 숫자가 막 움직여요?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법무차관님, 네. 일반인이 비아폰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인 가질 수 없습니다. 노상원은 일반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비아폰을 일반인이- 시도한 경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아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도 비아폰 가질 수 없죠? 다만 김건희 여사는 경호 대상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 경위는 확인. 그거는 경호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되지.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검찰에서 왜 3번씩이나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비아폰 관련 서버 증거인멸, 또 검찰과 내통해서 선관위에 무슨 과장이 간에 만에 새벽 3시에 안부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방첩사하고 검찰하고 새벽 3시에 전화했는데 왜 했냐 그러니까 안부 전화했습니다. 새벽 3시에 세상에 안부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이래서 검찰이 막았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되고 비아폰의 비밀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대엽 처장님, 예,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구속된 피고인을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석방 지휘부터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 없을 언론 보도를 없을 겁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몇 차례 있다고 제가 아니요, 그거는 다른 케이스죠. 그런가요? 저는 예. 언론에서 그리 본 것 차관. 같습니다만은.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무상 일부 확인해 본 바로는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실무상 없는 것으로 한정된 법이긴 즉시항고- 합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즉시항고 포기서 없이 법원이 언론을 통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는구나. 우리 법원 앞으로 검사들이 혹은 경찰이 공수처가 엄연히 형사소송법의 소송행위는 서면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언론을 열심히 찾아보고 그걸로 법원을 기속하는 소송행위로 판단할 생각이에요? 뭐 말씀하신 오늘 것 제가 보니까 처장님이 지난번에 참 소신 있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올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에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울림도 컸고 오늘 보니까 조금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유감입니다. 소송행위 없이 서면에 의한 행위 없이 심은정이 뭐라하고 박세현이 뭐라하고 저기 있는 김서구 차관이 뭐라하고 그럼 법원이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마은혁 임명을 하라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월 27일 났습니다. 오늘이 3월 19일이에요. 국무회의만 3번을 했습니다. 아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상당 기간 임명 안 하고 있을 수 있다. 헌재의 결정,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차관? 네, 있습니다. 그 기속이 장난이에요?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죠. 국가기관을 따라야 될 복종 의무를, 수인 의무를 명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고법원, 대법원의 판단이고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구속력 있는 판단입니다. 안 따르면 안 돼요. 근데 3번의 국무회의를 지나갔는데 또 청구인인 국회의장이 2번씩이나 마은혁 임명해라 라고 3부 요인 중에 한 분이 또 청구인이 요구를 했는데 안 따라요. 그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대법원이 확정한 법리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판단에 대해서 그걸 따라야 될 국가기관들, 행정기관들이 내가 상당한 기간 동안 내가 이행하면 되지 뭐. 내 멋대로 판단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도구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12.3 내란의 원인이 지멋대로 헌법을 해석하고 지멋대로 법률을 해석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박은정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내 딱 보니까 틀려먹었어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2월 27일자 결정을 3번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직도 뭉개고 있고 유체이탈 화법을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를 나는 찬성합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탄핵 소추를 찬성한다는 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따로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을 지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 부분은 뭐 3주간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에 대해서는 저희들 따라야 모두 같은 되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야 되죠, 처장님. 예,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그 3주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공수처장 네, 수사 잘했다고 하지 마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금방 하신 의원님 말씀 경청하였고요. 다만 저희들 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자세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상가가 됩니다. 영태균 씨가 우리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게 있어요. 동생이지 동생. 예? 너무 묻지 마. 동생 계시죠? 의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네, 그럼 왜 맞지 않으려면 명정하겠습니다.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 때문에 지금 4년째 재판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때문에 공수처 설립과 관련돼 가지고 네, 그 말씀인데 예, 예, 묻지 마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재판 받아봤어요? 의원님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공수장님, 그 지금 공수처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네. 그동안 최상목 대행은 법률안 9건, 그 중에서 내란 특검법 2개,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어요. 이승만 정권에서는 10년 동안 45건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3년도 안 됐는데 우리가 40건을 거부했고,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 4건 포함해서 무려 9건을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더군다나 12월 31일 날 정계선 조한창만 임명하고 40명을 임명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타령을 하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제도 취지에 안 맞는다 이렇게 거부하는 걸 보고 과연 왜 그럴까?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고 내란 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장님 아세요? 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 내란 대행이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정권 출범 후에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또 2023년 12월 달에 기재부 장관, 이것으로 과연 대통령을 대응하지 않고 내란 대행이라는 말을 들을까 의심이 품었는데, 과거에 말이죠. 제가 최상목 대행이 관련된 그 미르대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하고 특검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 혹시 수사한 거 알고 계십니까? 뭐 미르재단 사건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종범 경제수석이 몇 년을 받았냐면 징역 4년을 확정됐습니다. 2020년에 확정이 됐는데 그때 최상목 씨 관련 공소장 또 박근혜 판결문 그리고 이재용 판결문을 봐보니까 과연 이게 여기에 원인이 있구나. 당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요.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고 아직까지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기업이 있냐 하면서 누군데 아직도 안 내냐 그 명단을 달라 화를 내기도 했다라고 했고, 이 안종범 사건을 보면 판결을 보면 미르재단의 최초 출연재산 기업 지정 및 출연재산 기업 추가, 출연금 규모의 증액 및 그에 대한 출연재산 기업의 추가 등은 모두 안종범, 최상목 등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돼 있어요. 일주일 만에 무려 486억을 걷습니다. K스포츠까지 합치면 760억 원이에요. 저는 안종범이 주범으로 주석기소했지만 저는 최상목은
주범과 못지않은 대등한 지위 있다고 봐요. 응? 이게 공범을 넘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486억 공갈죄를 저지른 겁니다. 안종범 판결문에 보면 486억 원을 강요하고 직권남용했다고 돼 있어요. 자, 차장님, 공직자가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 말씀 경청하겠고요. 저희들 지금 자, 수사처에 공수처에 그 고발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고 지금 알겠습니다.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뭐 자세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수는 예.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이고 박근혜를 기소할 때 그래서 중앙지검사장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안종범을 봐준 겁니다. 이 최상목을 봐준 겁니다. 그 덕분에 이 최상목은 수사를 안 받고 재판도 안 받았고 그 후에 살아나와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수석 비서관이 됐고 박근혜 정권에서 그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이 이 486억을 강요보험하고 이렇게 뜯어갔으면서도 지금까지 재판을 안 받고 있어요. 저희가 공수처에서 직권으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범죄자가 내란 대행이란 판결을 듣지 않도록 대통령 대행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